Aeroflot, Russian Airlines. 아에로플로트는 러시아 상업 항공 및 국영 항공사의 선도 기업입니다. 아에로플로트는 1923년 3월 17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운항 중인 항공사 중 세계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잘 알려진 러시아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아에로플로트는 러시아 및 국제 항공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여 세계 항공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강화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입니다. 모스크바의 세레메티예브 공항을 허브 공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31일 크라스노야르스크에 두 번째 국제허브를 열었습니다. 2006년 러시아 항공사는 처음으로 두 번째로 큰 항공사 동맹인 스카이팀의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아에로플로트는 2011년부터 항공 동맹에서 화물 담당인 스카이팀 카고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범위한 공동 노선 네트워크를 통해 스카이팀 고객이 170개국 1036개 목적지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27일 스카이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아에로플로트와의 멤버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는 정부 지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소련 시절에는 자국에서 제작된 항공기를 운항했으나 현재는 보잉 에어버스 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23년 2월 설립된 주식회사 드보르루트가 전신으로 모스크바에서 니즈니 보크라드 구간을 처음으로 운항하였습니다. 1932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며 1937년 국제선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1930년대에는 4,000명이 넘는 파일럿과 6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일하던 세계 최대 항공사였습니다. 아에로플로트는 1956년 9월 전세계 처음으로 제트 항공기 정기 운항을 시작하였고 1976년 소련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100만 명의 승객이 아에로플로트를 이용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이 일정 구역을 정해 허용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항공사들이 점진적으로 기내 흡연을 금지해왔습니다. 그중 기내 흡연이 가능했던 마지막 항공사가 바로 아에로플로트입니다. 한때는 아에로플로트 항공기가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하면 승객들이 너무 기뻐 박수를 친다는 우스갯스러운 일화도 있었습니다. 아에로플로트의 기내식이 2013년 장거리 기내식 메뉴 부문에서 유럽 항공사들 중 2위를 차지한 것도 눈길을 끄는데요. 아에로플로트의 모든 기내식 레시피는 전문 요리사팀에 의해 개발되며 여행 상품 비검색 사이트 스카이스캐너의 단거리 및 장거리 비행 기내식 메뉴 평가에서 러시아 항공 중 유일하게 5위 안에 들었습니다. 항공사 분석기관인 영국 시리움의 평가에 따르면 아에로플로트는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시간을 엄수하는 항공사 3위와 유럽에서 가장 시간을 엄수하는 항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에로플로트는 가장 높은 국제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한 ISO 14001의 국제요건에 따라 자발적으로 환경관리 시스템을 인증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아에로플로트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본 프로그램은 항공기단의 에너지 효율성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연료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을 목표로 합니다. 아에로플로트는 세계에서 가장 비행시간이 적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30일 기준 아에로플로트는 평균 기령 6.3년인 에어버스 A320 64대, A321 36대, A330 12대, A350 7대, 보잉 B737 37대, B777 22대, 수의 슈퍼제트 7대와 같은 18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330, A350, B777은 장거리용 여객기, A320, A321, B737은 중거리용 여객기, 수의 슈퍼제트는 단거리용 여객기입니다. 한때 어마하게 많은 항공기를 운항했던 항공사답게 과거 소련 시절 사고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1946년부터 1989년까지 43년간 총 721회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단순히 계산해도 매년 약 16.7회의 사고가 났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 매달 한 번 이상꼴로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1994년 3월 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홍콩 카이타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에로플로트 항공 593편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추락해 탑승객 75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당시 아에로플로트 항공 593편의 기장 야로슬라프 쿠드린스키는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에 자신의 가족들을 동행시켰고 이 기회에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조종석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규정 위반이긴 하지만 당시 소련 러시아에서는 타국에 비해서 비교적 관대하게 취급되던 관행이었습니다. 기장 쿠드린스키는 아들과 딸이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자녀들을 조종석에 앉도록 했습니다. 이륙과 착륙 또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면 자동 비행으로 항공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괜찮은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토파일럿을 조작하여 항로를 미리 결정하고 아이들에게 조종석에 앉아서 조종관을 잡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먼저 딸 야나가 조종석에 앉아 조종관을 잡았으며 이 시점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차례로 사고 당시 15세였던 아들 엘다가 조종석에 앉아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엘다가 조종관에 힘을 가하여 움직이자 비행기의 컴퓨터는 파일럿이 직접 조작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동 조종을 해제했고 그 시점부터 비행기는 아들 엘다의 조종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아들이 이야기했지만 자동 조종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조종사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는 한번 설정되고 나면 수동 조종으로 무슨 짓을 하여도 무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힘으로 조종관을 잡는다거나 그 외에 조종 장치를 건드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30초 이상 지속되어 상황의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조종사가 무슨 상황이 생겨 직접 조종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판단에 따라 자동 조종 장치가 저절로 풀리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비행기의 경로를 알려주는 화면에 원형을 그리며 선회하는 형태가 나타나자 조종사들은 크게 당황하여 구초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이 비행기는 계속 선회하고 있었고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게다가 기장 쿠드린스키는 이상 상황을 알아차린 직후 아들을 비키게 한 후 자신이 조종석에 앉아 조종관을 잡아야 했으나 그러지 않고 아들에게 구두짓을만 내렸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급격한 뱅크로 인하여 실속 상태에 빠졌고 나선 형태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중력으로 인하여 기장이 조종석으로 이동하지 못하였고 어쩔 수 없이 아들 엘다와 부기장이 계속 조종관을 잡고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잠시 중력이 안정된 사이 잽싸게 기장이 조종관을 잡고 비행기의 추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비행기는 3분에 걸쳐 실속하며 추락하였고 그 시간 동안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회복시키는 데 실패하여 결국 탑승객 75명 전원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의 회복은 불가능했던 것일까요? 사실은 아주 쉽게 항공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종관에서 손이 나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에로플로트 553 항공기는 실속 상태에 빠졌을 경우 별다른 조작 없이도 고도가 떨어지면서 속도가 붙고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살릴 수 없으면 그냥 조종관을 놔버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쿠드린스키는 베테랑 조종수였지만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되자 크게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져 비행기를 수동으로 살려야 한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어린 아들에게 조종관을 계속 붙잡고 있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